퇴근길에 버스에서 좀 봤는데,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델타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델타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P 브랜치, R 브랜치에서 그거 제일 가까운 거 두 개 사이의 파수 차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알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V 틸다, 누틸다. 근데 진동회전 스펙트럼이니까 바이브레이션이랑 로테이션이랑 둘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V랑 R로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에 대한 그 흡수 스펙트럼에서 파수는 V 누틸다, 계속 V 틸다라고 하네요. 누틸다를 적어주고요. 흡수 스펙트럼을 보통 가정하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 회전 에너지 생각해보면, 회전 에너지에 대한 그 파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 에너지를 알아보기 쉽게 더 할게요. 진동 에너지를 하랑 C로 나누면 얘가 파수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B 틸다의 J 플러스 1, B 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B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진동은 흡수하는 케이스밖에 없는데, 회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J에서 J 플러스 1로 가는 경우, J에서 J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진동이란다. 회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경우고, 낮아지는 경우. 그래서 J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J 플러스 1 곱하기 J 플러스 2. 여기서, J 플러스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요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얘가 2의 J 플러스 1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J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J 마이너스 1의 J, 그리고 빼기 요거 위에 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빼기 J 플러스 1. 요거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2J가 나올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뒤에 B 바 또는 B 틸다가 붙어 있으니까 B 틸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다가 두 개를 적어줄게요. 누틸다에 마이너스 2J B 틸다, 그리고 플러스 2J 플러스 1의 B 틸다. 요거는 다들 한 번씩 분광학을 한번 하셨으면은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J가 0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감소하는 케이스는 J가 0보다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 상태가 J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J가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각각 가장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여야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친구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브랜치들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브랜치들은 이 친구가 될 거야. 얘는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여기는 J가 0인 케이스가 돼야 되고, 밑에 거는 J가 1인 케이스가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누틸다에 0 대입하면은 얘는 2B 틸다, 밑에는 누틸다에 마이너스 2B 틸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결과적으로 델타가 되고 4B 틸다인데 제가 4B 바로 고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지우고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합 길이를 구하는 건데, 결합 길이는 이 두 분자의 두 원자의 분자 핵을, HCl이니까 하나는 H고 하나는 Cl이겠죠. 이 원자 분자에서. 그래서 요 각각의 질량을 MCl이라고 하고,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자기 모멘트란다. 관성 모멘트를 요거에 대한 환산 질량에다가 결합 길이를 제곱해 준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미리 써놓죠. i는 뮤 r 2의 제곱.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결합 길이를 뭐 델타는 아까 4b바였죠. 그리고 하바랑 갑자기 왜 확대가 됐냐? 요거랑 하바랑 또 뭘로 나타내더라? 빛의 속력이랑 그리고 MH, MCL인데 뭐 환산 질량을 나중에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나타내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합 길이를 요걸로 나타내라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의 그 파수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B바가 어떤 놈이었는지 잘 기억해 보면 돼요.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지금 보면은 원심력이나 그런 거 다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조화진동만 따지고 비조화성 따지지 않고 역시나 회전 역시나 원심력에 의한 분자의 이그려짐은 무시한다고 돼 있으니까 순수 회전 스펙트럼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였냐면 2i분의 하바 제곱의 j 플러스 1이었어요. j 값은 뭐 0부터 시작하는 정수 값이고요. 그러면은 파수를 만들어 주려면 아까 말했듯이 하씨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하씨를 나눠주면 뭐가 나왔었나요? B틸다의 j 플러스 1이 됐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하씨를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B가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B틸다가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B바 또는 B틸다가 저는 B틸다가 편해서 계속 B틸다로 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2i의 하씨분의 하바 제곱 요게 되겠죠. 근데 하바는 2파이분의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밑에 4파이가 나오게 되고 4파이 i c의 위에 게 하바만 남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4파이 i 대신에 뮤 re 제곱의 c 분의 하바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나요? 결합 길이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은 결합 길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면요. 루트 씌우고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대신에 B틸다를 저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4파이 뮤 B틸다 그리고 C 분의 하바 이렇게 되고요. 요게 너무 기니까 조금 줄일게요. 그러면은 지금 B틸다로 나타내지 말고 B바로 나타내지 말고요. 지금 결합 길이를 델타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뭐 B틸다 대신에 4분의 델타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델타를 빠르게 대입해 보면요. 여기 있는 4랑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파이 뮤 그리고 델타 C분의 하바인데 하바 제곱이란다. 하바인데 여기서 그 뮤 대신에 또 귀찮게 실이 놓으라고 하네요. 요거 각각의 질량을. 그러면은 환산 질량 공식에 따라서 mh 플러스 mcl분의 mh 곱하기 mcl을 넣으면 되겠죠. 귀찮은데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 델타 c분의 하바에 귀찮으니까 따로 적을게요. 요게 역수로 들어가니까 mh mcl 그리고 mh 플러스 mcl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거가 뭐 따로 틀린 건 없죠. 모두 다 들어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요 답만 딱 끌고 가봅시다.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요 답만 딱 추출을 해서 들고 가볼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위로 옮길게요. 줄여가지고. 아이고. 좀 줄여서 위로 이렇게 쭉 올리고, 요건 좀 지우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HCL이 뭐냐. 요게 아마 댓글에서 물어보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동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좀 제가 잠시 요 문제를 퍼오면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분율의 진동 에너지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전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앞에서도 회전 에너지만 다루기도 했죠. 여기서 주로 여기서도 비바만 고려가 됐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율이 지금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확 줄어드는 게 있고 디귿, 그리고 기억이 제일 적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두 에너지가 존재할 때, 두 에너지 상태가 존재할 때 E1, E2예요. 요것의 분율은요, 얘네들의 디제너러시는 신경 안 쓴다고 합시다. 얘네들의 분율을 예를 들어서 F E1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분율을 Fe2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분율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볼츠만 분포 다 아시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E1 마이너스 E2에 나누기 KBT가 지수로 들어가죠. 지수로. 그렇게 되면요, 얘네들이 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고쳐볼게요. 델타 E. 그러면은 요 에너지 차이를 델타 E라고 둘 수 있죠. 그러면은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얘네들의 분율의 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할수록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를 고려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했어요. 자, 회전 에너지 한번 써봅시다. 공식을. 얘는 지금 순수한 회전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돼 있어요. 원심력에 의한 일그러짐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얘 에너지가 어떻게 됐었냐면 2i분의 하바제곱에 j 양자수인 j 플러스 1이었죠. j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이고요.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요거 대신에 I 대신에 2μr2 제곱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하바제곱에 j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요거에 의한 에너지 차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j가 어차피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차이값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차이값. 요걸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차이값.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분자의 종류 N2 그리고 Br2 그리고 HCl에 따라서 결국에 요것들이 변할 거기 때문에 요것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 간격이 조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의 μr 제곱인데 이 결합끼리 사실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얘는 삼중결합이고 얘는 단위결합이고 얘는 단위결합이야. 그렇기도 하고 얘네들의 원자 반지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생각해보면요, 우리 분산력 할 때요,
분산력 할 때 결국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보통 분자량이 클수록 표면적이 크다, 그리고 뭐 전자의 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분산력이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분자량이 크면은 그냥 표면적도 크지 않을까? 근데 표면적이 9로 계산하면 4파이 r 제곱이니까 r 값도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반지름이 결합길이라고 보고, 분자량이 크면은 그냥 r 제곱값, r 제곱값, r 값도 클 거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은 r 값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은, 얘는 36.5 정도 되고요. 얘는 원자량이 아마 80일 거예요. 그러면 160이고요. 얘는 하나당 14니까 얘는 28이라고 두고요. 그러면은 R 값이 뭐 얘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N2랑 HCl은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뮤 값은요, 얘 R 값의 대략적인 크기가 이렇게 비교된다고 하면은 R 이 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뮤 값은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똑같은 친구들은 반이 돼요. 그 환산 질량이. 그래서 얘는 7이 되고요. 얘는 40이 되고요. 하나당 원자량이 80이니까요. 그리고 HCl은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1에 가깝게 나와요. 요 대입해보면은 36. 뭐 이거 원자량 나와 있나? 뭐 원자량 CL은 35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요거 지워야겠네. H는 거의 원자량이 1이고 얘는 35니까 36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36분의 35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냥 1이라고 둡시다. 어차피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 두 개를 대략적으로 곱해보면은 BR2가 요거 제곱해서 곱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BR2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다음이 N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HCl이 될 건데, 저도 이렇게 대충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뭐 차이 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요 에너지 차이가 결국에 요거에 의해서 뮤R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뮤R 제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에너지 차이가 당연하게도 작아질 거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요게 작아질 거야.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면은 얘네들이 이제 요 값이 꽤나 커진다는 거죠. 요 값이 꽤나 커진다. 그럼 뭔 소리냐 하면요, 실제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두 개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건데, 요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면은 요 값이 증가한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라면 바닥 상태에 굉장히 많은 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요, 똑같은 온도라도,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똑같은 온도라도 바닥 상태에 있어야 될 것들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바닥 상태 준위의 분자 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 바닥 상태가 차지하는 분자의 분율이 당연히 에너지가 간격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20%를 차지했다고 하면은 오른쪽에는 많이 퍼져 있으니까 얘는 한 5%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이 낮아질수록 분자의 분율이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떨어진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문제를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온도라는, 왜 안 올라가냐?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빠르게 감소하는 것들은 에너지 간격이 작은 것들이다. 그것은 곧 뮤R 제곱값이 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μr 제곱값이 가장 큰 것은 누구냐? BR2다. 그러면은 얘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작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디귿에 해당될 거고요. 그러면은 기역에 해당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HCl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μ 값이 제일 작고, 그리고 R 값이 제 생각에는 N2랑 HCl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에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HCl이랑 N2랑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답은 기억이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회전운동 에너지만 고려했느냐, 그게 좀 중요하겠죠. 회전운동 에너지만 왜 고려했느냐, 뭐 오른쪽에 한번 해봅시다. 자, 왜 회전운동만 고려했느냐. 혹시 몰 연료량이 이 CV 값 아시죠? 몰 연료량이라는 CV 값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얘가 0도씨 근처일 때는 일단 단원자 분자 기준으로 할게요. 단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단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원자 분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이원자 분자니까 자유도는 6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 트랜슬레이션이 3, 병진 운동이, 로테이션이 2고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1이죠.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평균 에너지가 자유도 하나당 2분의 1 KT니까 얘는 2분의 1, 뭐 1몰 기준으로 하면 2분의 3 RT고요. 얘는 요것도 하나당 2분의 1 KBTC니까 얘는 RT. 그리고 얘는 진동운동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당 RT죠. 그러면은 얘는 RT.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커지냐면요. 저온, 뭐 극저온, 완전히 절대 온도가 아닌 이상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CV 값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2분의 3R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분의 3R. 근데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요게 우리 상온 근처에서 요게 회전 운동에 대한 그게 활성화됩니다. 몰 연료량에. 그래서 요거 두 개 RT까지 더해가지고 2분의 5 RT가 돼요. 근데 요 커지는 게 어디쯤 되면은 완전히 커지냐면요. 요게 진동운동까지 2분의 7 R이 돼야 되겠죠? 왜 RT라고 적었냐? T가 돼야 돼요. 몰 연료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요게 활성화되는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몇천 도 이상인 걸로 알아요. 한 5000 켈빈? 3000 켈빈? 뭐 아무튼 만 켈빈인가 뭐 요 근처라고 생각합시다. 만 켈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조화진동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조화진동 모델이니까 지금 요거의 평균 에너지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파티션 펑션을 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이렇게 조화진동자에 대한 에너지를 평균값에 내면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요 값이 마이너스 n 이렇게 조화진동자 에너지가 하누에 n 플러스 2분의 1의 KBT. 요거를 다 더한 게 파티션 펑션이고, 그리고 위에 걸 지울게요. 요거에다가 하누에 n 플러스 2분의 1 요거에다가 굉장히 귀찮네요. n 플러스 2분의 1에 2 마이너스 하누를 KBT로 나눈 거. 근데 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 0점 에너지를 사실 0으로 잡아도 요게 뭐라고 해야 되지? 평균 에너지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생략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한번 보면요. 요거를 빠르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아마 기억상으로는 그 흑체 복사할 때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2에 하누의 kbt-1의 하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떨 때 얘가 그 고전 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고전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요걸 생각해 보면요. 한우보다 KBT가 압도적으로 클 때 고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KBT분의 한우 값이 1보다 훨씬 작아져요. 그러면 얘를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서요.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서 근사값을 구하면은 1 플러스 한우를 KBT로 나눈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1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한우 위에 있는 거랑 하면은 거의 KBT랑 같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조화 진동자 자유도 하나당 평균 에너지랑 같아져요. 이게 1몰이 되면은 RT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가 기체 상수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랑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몰 연료량이 활성화되는 요 시점이 어딘지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까 몇 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그래프 보면은 얘네들이 0도에서 50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활성화 안 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사이에 가장 인접한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하누가 됩니다. 이 하누가 돼요. 그러면은 요 둘 사이의 분율이 마이너스 하누에 KBT를 나눈 게 지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 분율의 요 F12라고 할게요. F1분의 F2. 그러면은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간격이 또는 지수가 작을수록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은 커져요. 요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골고루 퍼진다는 뜻이고, 그게 오려면 KBT 값이 충분하게 작아져야 돼요. 한우보다. 지금 반대로 설명한 거 맞나요? 제대로 설명한 거 맞나?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새벽이라 돼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이 에너지 앞에서 에너지 간격이 작아질수록 요 값이 커졌으니까 골고루 퍼진다. 맞네요. 그래서 얘 값이 작아질수록 반대로 얘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은 커진다고요. 충분히 커진다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KBT가 한우보다 충분히 커질 때란 말이죠. 한우보다. 그러면은 요럴 때 고전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충분히 바닥 상태보다 들뜬 상태에도 충분히 얘네들이 퍼져서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분율상. 근데 그때가 얘네들이 바닥 상태 분율이 충분히 줄어들 때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조화 진동 에너지에서 거의 바닥 상태만 고려하죠. 맞죠? 바닥 상태의 대부분이 있다만 고려해요. 왜 그럴까요? 상온 근처에서는 대부분이 바닥 상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분율이 거의 1에 가까워요. 여기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우랑 KBT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K 값은 제가 알기로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으로 기억하고요. 뭐 얘는 상온 근처니까 대충 300켈빈이라고 칠게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요. 좀 귀찮긴 한데 대충 하면은 뭐 대충 곱할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한우를 기억해 보면 진동 에너지 분자의 진동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들뜬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외선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 적외선 영역을 대략적으로 뭐 기억나는 거 IR 그 스펙트럼에서 OH가 대략적으로 3000나노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3000나노라고 칩시다. 3000나노니까 3마이크로미터네요. 그러면은 이 하누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6.6 곱하기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고 그 진동수는 빛이니까 빛의 속도에다가 파장을 나눠주면 되겠죠. 파장은 대충 3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per hour니까 1초당 30만 킬로미터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그거를 미터 단위로 나눠야 되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마이크로미터니까. 그러면 대충 나눠보면은 33 나누고 딱 떨어지네. 그러면은 요거 10에 14승 되고 대충 곱하면은 6.6 곱하기 10에 14승이니까 마이너스 20승 정도 나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 요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고 심지어 뭐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은 얘가 10배 정도 되면 뭐 대충 10이라고 치면은 2에 마이너스 10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2.7 얼마죠. 그러면은 2의 10승만 해도 1000분의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10승만 해도.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가 1보다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첫 번째 바닥 상태에서 0점 에너지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 넘어갈 때도 얘가 분율이 뭐 대충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얘가 1000개 있으면 얘가 1개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작다고요, 실제로는. 거의 뭐 3의 10승 근처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게 1개 있으면은 2에서 존재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니까 얘 바닥 상태의 분율이 거의 1에 가까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요? 300켈빈 근처에서는요. 이게 적어도 뭐 요거에 아까 말씀드렸죠. 몇천 켈빈까지 가야지 이제 5000 켈빈, 10,000 켈빈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뭐 충분히 진동 에너지의 분율이 이렇게 진동 에너지의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면서 이렇게 분율이 쭉 낮아지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유효하다고요. 그러니까 상온 근처에서는 사실 그 진동 에너지의 그 바닥 상태의 분율이 거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만 고려하면 되느냐?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 에너지는 고려 안 하는 겁니다. 회전만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뮤 RE 제곱이 제일 작은 게 결과적으로 에너지 간격이 커서 얘네들의 에너지 간격이 크면은 그 늦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늦게 이렇게 분율이 줄어들 거다. 바닥 상태의 분율이 늦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Cl이 기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니은인 거는 요 쟁점이 뭐냐면 요 RE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N2에 뭐라고 해야 될까? N2의 그 결합끼리하고 HCl의 결합끼리를 한번 그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소음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 간이로 찍는 거다 보니까. 자,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볼게요. HCL 그리고 HCL의 결합 길이. 여기 나와 있죠. HCL 결합 길이는 대략적으로 128 피코미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N2 결합 길이. 왜 안 나와 있냐? 요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N2 결합 길이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110 피코미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요 RE 값이 뭐 대충 분재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죠.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값이 RE 제곱이 아니라 RE 값이 110 피코미터, 얘는 128 피코미터. 그러니까 대충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딱 봐도 뮤R 제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제가 계산한 거랑. 그러면 답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가 없이 풀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도 언제든지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